네, 그럼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이제는 ISA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귀에 더 익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한 통장 안에 뭐 펀드 넣어놓고 예적금도 넣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한 달 뒤면 출시가 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참 각광을 많이 받았던 상품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우리가 가입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SA,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워낙 뭐 포털이나 언론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그동안 여러 차례 ISA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ISA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비과세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또 뭐 ELS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골라 담아 운용하고 전체 이익에서 손실을 뺀, 그러니까 총 수익에 대해서 최대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를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순이익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과세율이 9%대로 15%를 넘는 이자나 배당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ISA를 통해서 예적금에서 3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펀드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이 100만 원이 되는 셈이어서 네. 최대치인 200만 원 안쪽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전액 100만 원 전액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예적금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펀드에서도 200만 원의 수익을 봐서 기쁜 일이죠. 그래서 네. 500만 원의 순이익을 보게 됐다면 200만 원의 초과분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9%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요. 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지만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융고소득자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고 최대 1억 원까지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상품이 있다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초과 이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온전히 세금을 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혹시 여기서 손실이 나고 여기서 이익이 나면 그것을 합쳐서 그 차익 분해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이고 뭐 최부영 기자가 설명을 해주면서 또 웃었지만 역시 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건데 세금이 커지니까 우리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일정량 이렇게 할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내면서도 우리 돈을 불려가기에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입하느냐, 어딜 가야 되냐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은행이나 증권사 통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은행 증권사들은 다음 달 14일부터 ISA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특히 고객이 이 ISA 통장에 편입시킬 금융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신탁형뿐만 아니고 금융회사가 전적으로 금융상품의 가입과 해지를 결정해서 상품 운용을 할 수 있는 일임형 ISA까지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일임형의 경우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네. 현재는 은행의 경우는 고객의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일임업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이 일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는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ISA 상품의 도입 취지가 국민 재산 늘리기인 만큼 이 두 가지를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 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 증권관 칸막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 증권에서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에 은행 겸용 업무로 ISA에 한해서만 투자 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은행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3월 초에 그러니까 그 시행령을 개정하고 네. 그 이후에 은행들을 통해서 투자 일임업을 할 은행들의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은행들은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일임형 ISA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온라인 가입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규정 개정을 2분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어서 네. 늦어도 6월 이후에는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투자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은행은 안 되는데 이제 뭐 내년 중순 혹은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 예. 중순에서 말 정도면 은행도 이제 투자 일임형 ISA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투자 일임형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것에 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게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수익률 예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면 보호 장치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기존에는 증권사만 되던 이 투자 일임형 ISA가 은행에도 확대되면서 사실은 위험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금융당국은 일임형 ISA에 대해서 그 모범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증권사들이 일임형 ISA를 출시하려면 이 출시 전에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고객 유형을 초저위험에서부터 초고위험까지 5단계로 유형별로 나눠서요. 이 유형별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2가지씩 마련해야 합니다. 네.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그 안에 상품 편입 비중을 최대 같은 상품의 경우는 30%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네. 하게 또 장치를 마련을 하고요. 네. 또 그 같은 상품군의 상품 편입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해서 분산 투자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1억 원을 기준으로 ISA를 운영한다 치면 예금 한 상품에 3천만 원 이상 넣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예. 예금과 같은 상품군으로 묶이는 적금, 예탁금, RP 등에도 추가로 2천만 원 이상 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펀드 같은 경우는 성격상 보수적 상품과 공격적 상품이 두루 섞여 있는 만큼 편입 비중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서 이론적으로는 100% 펀드로만 ISA를 채울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사들은 이런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요. 또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이 모델 구성 내역과 함께 수익률 등을 아까 지적하신 수익률 등을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분산 투자 원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세분화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상품 수가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적인 위험 리스크를 보호해주면서도 좀 효과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은행 측에서도 일임형 ISA가 되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되고 ISA 상품 자체로도 워낙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금융사들이 지금 얼마나 좀 열을 올리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네, 특히 이 IS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가입하면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초기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미 어느 정도 그 초기 세팅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벌써부터 그 다양한 혜택과 뭐 자동차까지 내건 경품 행사까지 예. 내걸면서 마케팅에 좀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일임형 ISA는 이제 허용된 만큼 아직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증권사들 역시 기존의 일임형 ISA에 강점이 있다라고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짜왔기 때문에 이 전략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또 그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증권업계는 은행의 이 투자 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한 우리가 기세를 잡을 수 있다, 초반 기세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증권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신탁형, 일임형 둘 다 3월 14일 출시를 위해서 준비를 쭉 해왔는데
은행의 경우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일회명 ISA 한정 일회명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이제 은행이 안고 있습니다. ISA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금융사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앞서서 최부영 기자가 얘기를 해줄 것처럼 아직 금융사들도 처음입니다. 사례도 없고 때문에 어떤 첫 시행 초기에 약간의 좀 불협화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신중하게 상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